구속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700일을 넘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연대가 투쟁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도 우리 김세현 후보 총선 때 이곳 이 자리에서 많은 도움 받고 같이 투쟁하는 그런 동지로 만났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다 할 때 정말 너무나 기뻤고 같이 하고 싶었었습니다. 지금 제 이 마이크 잡는 모습이 전북 지역에 또 알려지면 정치 조직에 몸담고 있다. 그래서 전북 고속이 해결 안 된다라고 또 어떤 누구는 손가락질하고 야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내 소신대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하고 고민하고 물어주는 대표를, 그 후보를 저는 분명히 선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대한 당과 많은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 탄압받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 번이라도 더 들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세현 후보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 사회가 뭐가 제일 문제고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승리로 이끌고 내려오진 못했지만 이제부터 다시는 속지 않고 주체인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다시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쟁하는 동지들께 작은 사업장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버스 파업 해결하고 우리가 선출했던 그들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지역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실천하고 노동자의 아픔, 노동자의 탄압 우리가 끝내는 그런 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노동자 대통령 후보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박대상,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다 합시고요.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할 때는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제가 잘 못하니까 우리 학생분들 몇 분 앞에 모시고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을 뒤엎는 기호5번 김소연 후보와 함께하는 우리 학생 인쇄단 분들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자, 아시겠죠? 세상을 뒤엎는 두 번 할까요? 네.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우신가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아주 즐겁게 우리 유세투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아시겠죠? 네.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아시겠죠? 제 어퍼버를 음악 주세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치형 버스 어퍼를 함께 하셨던 우리 유세장 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우리 어퍼버 일등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유세단에 한 분을 모시고 그 유세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따뜻하죠? 예. 저는 충남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지난 20여일 동안 충남 지역을 돌면서 만나고 왔습니다. 버스를 오는 버스 기사 노동자들, 병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는 우리 병원 노동자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비정규직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제철이라는 철강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하얀색 안전모를 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는 그러한 차별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일했던 철강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기계 덤프 차량을 운전하는 특수고용 덤프 노동자들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론들을 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소연 동지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소연 동지 투쟁 열심히 하라고 후원과 세액공조와 선거운동 같이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12월 19일 투표장에서는 박근혜에 맞서서 그나마 당선 가능한 문재인을 찍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김소연 후보 12월 19일 아침 딱 됐는데 투표장에 나가서 김소연 후보 사실 찍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날 12월 19일 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투표하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남 선거투쟁본부 동지들은 바로 그것이 김소연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수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한 표, 선거에서 한 표 찍어서 당선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삶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의 삶과 나의 희망을 내가 바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김소연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유성기업이라는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작년 초에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라를 외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유성기업 그 공장의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함께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수백 명의 젊고 건장한 용역깡패를 고용해서 용역깡패에게 쇠파이프와 방패와 소화기를 쥐어주고 노동자들을 폭행하라고 시켰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두개골이 함몰되고 팔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장에서 쫓겨난 유성기업 노동자들, 용역깡패한테 폭행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과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 업체가 했던 짓거리들을 파헤치고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유성기업 사장과 창조 컨설팅이 했던 그 만행들이 낱낱이 파헤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썩을 대로 썩은 검찰, 일명 떡검이라 하기도 하고 새검이라 하기도 하는 그 검찰들은 유성기업 사장의 그 만행들과 불법들이 낱낱이 증명되고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그 누구도 처벌하거나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성기업에서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외쳤던 노동자들 수십 명을 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지금도 2명의 노동자가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그가 했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견으로 천안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천안검찰이나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100m 이상 떨어져야만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천안지청과 천안법원 앞에서 바로 유세차를 대고 천안검찰에 썩어빠진 천안검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남 선거투쟁본부 노동자들은 선거 전날까지 그리고도 앞으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땅에서 자본가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눌리고 짓밟히는 그러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힘들고 어렵게 투쟁하는 싸우는 곳이라면 김소연 후보와 함께하는 저희들은 비단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함께 주인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많은 서울 시민과 전국에서 올라오신 이 나라 노동자들과 민중들께 정말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저희들과 함께 이 썩어 빠진 세상 뒤없는 날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자! 함께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예,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에 검은색 만장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는 저희 따로 싸드리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같이 계속 장애아동 한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계속 있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사실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과 동생을 가진 누이는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둘만 있다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서 어린 동생을 혼자서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어린 누이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두드랑 모두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린 누이가 세상을 떠나갔고 그 어린 동생의 장례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제를 다시 판정받으라고 하는데 다시 판정받으면 기존에 받던 복지조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기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가족한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도 똑같이 24시간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모이신 많은 여러분, 장애인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오늘 안타깝게 죽어간 우리 박지훈 장애 아동의 삶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주십시오. 장애인들의 권리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장애인 복지는 뒷전입니다. 예산으로 급급합니다. 표를 구걸할 때는 장애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여주도록 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는 그것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 복지의 현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차별과 편견과 멸시로 소외받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박근혜는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이명박은 이전부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민주당의 한 특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며 보수적 기독교표를 구걸했습니다. 누군가의 권리는 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권리는 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교육감을 만들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권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권리도 선거라는 이름으로, 표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우리가, 권리의 주체인 우리가, 정치의 주체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우리 정치대회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치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정치대회 사회를 보신 노동자 대통령 기호 5번 김소영 후보 사회자를 모시기 전에요. 음악을 한 곡 틀라고 하시네요. 예, 음악 한 곡 틀고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